또 다른 보안 장비로 IDS입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인데요. 약자를 보시면 Intrusion Detection System, 그리고 또 하나 더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외부 침입을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외부 침입을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이름 정말 거창하죠? 요거대로 참 다 해줄 수 있으면 정말 다들 걱정을 안 하시고 IP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두 가지 장비는 실제 운영에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첫째, 아직 개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장비들이고요. 실제로 성능에 좀 결함이 많기 때문에, 한계 때문에 아직도 많은 추후 개선이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서 제한사항을 말씀드리면, 인트루전 디텍션 IDS 같은 경우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요, 침입 탐지죠. 침입 탐지라는 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 집에 셀컴이나 뭐 KT 텔레캅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 그게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누가 침입을 해야 되죠. 불법적으로 침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격의 사후 탐지인 거기 때문에 예방이나 차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내용은 이제 딴 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과목에서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신 다음에야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서면 기반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시그너처 기반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종 공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격 말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공격 방법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IDS 이거 되게 멋있는데 이거 써볼까? 근데 실제 썼더니 야, 그거 맨날 문제가 생기더라. 탐지의 제일 문제점은, 백신도 마찬가지죠. PC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현재 존재하는 최고의 백신, 제일 비싼 서비스를 받아도 업데이트 안 하고 지금 상태에서 단 한 달만 지나면 별 볼 일 없죠. 한 달 사이에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요. IDS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격 방법으로 공격을 하면 말짱 못 막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안 되겠다. 맨날 지난 것만 막아서 뭐하냐? 못 들어오게 하자, 아예. 프리벤션 막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나온 장비가 IPS거든요. IPS 같으면 정말 최근 장비입니다. 최근 뭐 한 1, 2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 장비인데요. 아직도 IDS하고 크게 다르지 IDS하고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오작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정상적인 사용인데도 IPS가 경보를 울린다든가 이런 식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개선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두서없이 제가 보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위 계층에서는 물리적인 보안과 데이터 링크 계층의 보안, 즉 맥플러딩 문제나 ARP 스푸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 더 상위 계층이나 실제 운용적인 문제에서는 방화벽이나 IDS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더 반복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해서 권고사항들 어떻게 해줘야지 안전하게 쓸 수 있는가, 아주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쉽게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원칙들만을, 아주 큰 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스워드의 사용과 주기적인 변경. 사실 말은 참 쉽죠.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찔리는데, 여러분 이메일 패스워드 그렇게 자주 변경하세요? 이메일 패스워드 보통
4자리, 길어야 8자리 쓰시죠? 그것도 아주 기억하시기 쉬운 생일, 뭐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일, 아니면 자동차 번호,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던 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저도 사실 제 메일 패스워드 최근 1년 사이에 바꿔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건 뭐 인간의 그 사람의 버릇일 수도 있고, 패스워드가 복잡하면 자기도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리고 모든 사이트의 패스워드를 다 동일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전체가 다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패스워드, 뭐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PC에 접속하는 패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주기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뭐 아주 이상론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회사와 관련된, 엔터프라이즈와 관련돼서는 제가 다른 팁을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처럼 생겨가지고 시간 제한이 있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계산기처럼 되어 있어갖고 중간에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을 입력을 하면 그 시간에 맞는 패스워드를 주는 장비들이, 장비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기계죠. 아주 간단한 기계인데 이런 기계도 있고요. 중요한 회사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회사 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다 쉽게 얘가, 여러분들 요즘 뭐 네이버 같은 사이트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자기 주민등록번호, 자기 뭐 이름과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 그 핸드폰으로 패스워드 보내주는 거 있죠. 근데 그 패스워드는 시간 제한이 있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어느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템퍼러리 패스워드, 즉 그런 식의 제한이 있는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게 제일 첫 번째 그 권고 사항이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자체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어제가 아니 자꾸 어제라고 말씀드리네요. 그 지난 장에서 말씀드린, 만약에 시스코라고 시스코라고 패스워드를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입력은 C1, S, C0 뭐 이런 식으로 숫자 1이죠.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보안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영어 사전에 있는 패스워드는 안 된다. 의미가 있는 단어라면 안 된다. 의미가 없는 단어로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업, 회사 네트워크에서 필수라니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요즘은 바이러스가 워낙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엔 단순히 그 PC 한 대만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기 탓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 한 대의 PC 때문에 회사의 전체 네트워크가 다 망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 모든 PC를 감염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불필요한 트래픽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모든 컴퓨터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요. 이건 조금 부끄러운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그 어느 한 회사에 새로 회사를 옮겼을 때, 회사를 출근해서 뭐 메일 계정을 만들고 겨우 PC 받고, 그러다 하루 이틀이 지났을 때입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갑자기 누가 오더니, 조윤씨 그 이상한 메일 왜 보내? 그래갖고 네? 뭐죠? 그랬더니 봤더니 제가 그 실수로 그 메일에 이 첨부된 어떤 파일을 뭔지 열어봤다가 그게 바로 바이러스였습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가 자기 주소록에 있는 MSN 주소록이나 아니면 그 아웃룩 주소록에 있는 모든 그 주소록, 그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한테 그 바이러스를 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때 항의를 많이 받았죠. 항의도 받았지만 그 새로 더한 회사인데 아직 겨우 이제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이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첫 번째로 회사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지만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꼭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최근에 워낙 악랄한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같은 거죠.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조심하자. 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때문에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조심하자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의 기업의 경영 비밀 아니면 특정 기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이메일에 대해서 첨부 파일을 금지시키는 국내에 모 회사 있죠? 그 요즘 아주 잘 나가는 회사, S로 시작하는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쓸 때 밖에서는 그 회사 내부로 들어갈 때는 아무리 큰 첨부 파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영리를 위한 기업인데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건 다 받아줘야겠죠. 그런데 외부로는 단 500K도 못 붙입니다. 첨부 파일을 규정된 결제를 따로 받아서 이렇게 보내지 않는 한 어떠한 정보도 밖으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건 다 감시를 할 수 있죠. 네트워크에서는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즉 어떤 첨부 파일은 어떤 이런 해커나 이런 외부 침입자에 대한 이 공격을 막는 것도 있지만 내부 기업 비밀을 막는다는, 비밀의 유출을 막는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도 이메일의 첨부 파일의 크기까지 다 유심히 봐야 되고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보안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서버의 운영체제의 보안 업데이트. 이쪽 IT 업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작년 1월에 그 인터넷 대란이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날 아마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어쨌든 퇴근을 하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현재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되게 황당했어요. 아니 무슨 한 회사 얘기도 아니고 한국 전체에서 인터넷이 안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윈도우의 운영체제상의 문제였다. 근데 참 슬픈 얘기가 있었죠. 참 그 씁쓸한, 저도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로서 씁쓸했는데, 그때 공격에 한국 외에는 그렇게 당한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좋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네트워크가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알아주니까 워낙 양이 커서 그렇다. 근데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이 운영체제를 보안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줬는데 이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이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정말 황당했었고, 그때 참 한국에서도 아직도 보안에 대해서 많이 약하다, 전혀 개념이 없다, 다들 중요하다 말을 하면서 정작 쓰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때 통신사에, 저희 이제 이건 제 버스에서 제가 직접 들은 인터뷰인데요. YTN하고 이제 맨 처음에 한 인터뷰입니다. 그때 한다는 소리가, 예, 지금 인터넷이 안 되지만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터넷이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날이 다행히 주말에 오후 늦게였으니까 크게 덜 문제가 없었지, 만약에 월말에 급여일 날 오전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사회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그리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저도 약간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더 말씀드린 건데, 이런 서버나 운영체제에 보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은 시스코 라우터의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스코 라우터에 기본으로 라우터를 아무런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기본으로 진행되는 TCP 관련해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TCP 스몰 서버, 핑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은 다 막아줘야 된다. 그거는 네트워크 담당자가 알아서 자기가 따로 공부를 해서 꼭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하지 모든 필요한 기능 외에는 라우터가 동작을 안 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라우터의 패스워드. 앞에서 PCN의 패스워드랑 동일합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의미 없는 단어로서 패스워드를 하고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라우터의 접속. 라우터에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안 장비의 네트워크 장비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이거 뭐 PC도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접속, 이 네트워크 라우터나 이런 뭐 스위치 이런 게 있는 그 장소 자체가 보안이 돼야 됩니다. 보안이 안 된다면 와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접속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텔넷이나 이런 건 열심히 막고 잘 막아놓고 실제 라우터의 콘솔 패스워드는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아서 콘솔에 들어와서 그냥 쇼우런 이렇게 쳐버리면 모든 설정 다 보일 수 있게. 라우터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겠네요. 라우터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 enable secret을 사용한다. enable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첫 번째 권고사항 enable secret을 사용한다. enable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된 경우 명령어가 뭐였죠? 서비스로 시작하는 거.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그 옵션을 그 명령어를 꼭 사용해서 실제 아무나 패스워드를 모르게 해줘야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이 명령어 하나 썼다고 라우터의 성능 저하 전혀 없거든요. 물론 일부 라우터의 기능 중에서 ACL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음 챕터에서 다음 장이죠. 다음 섹션에서 말씀드릴 ACL 같은 경우에는 쓰게 되면 성능 저하 때문에 가끔 이거 써야 되는 건 아는데 성능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성능이 급하다. 이럴 때는 뭐 잠시 풀 수도 있지만 이런 기능들은 아무리 사용해도 성능 저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그거 주의하시고요. 라우터의 로깅. 요 같은 경우는 어떤 추후 방법이죠. 당장 맞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생긴 거를 레코드, 즉 기억해 놓겠다. 기록해 놔서 한 번 당할 수도 있죠. 보안 네트워크나 아니 뭐 보안이라든가 뭐 어떤 일반적인 뭐 어떤 일이라도 한 번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두 번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깅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스패닝 트리도 마찬가지고요. 스위치의 패스워드나 스패닝 트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의 패스워드는 라우터하고 동일하겠죠. 스패닝 트리의 동작도 라우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스패닝 트리 아까 이 스패닝 트리의 문제를 막기 위해선 크게 방법은 BPDU 가드나 루트 가드 뭐 이런 게 200 스위치에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1900에서는 안 되고요. 250에서 주요 막 시스코에서 광고를 하면서 강조하는 기능이 이런 보안 쪽 관련해서 가드 기능이 생겼다. BPDU 가드나 루트 가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오작동을 막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스위치의 인터페이스의 설정. 이 같은 개념은 헷갈리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뭐 다른 곳에서도 CCNA에서는 아예 전혀 다루질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드리는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요번 강의 최초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점인데 ACL이라는 게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는 게 꼭 IP 주소를 기준으로 써야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IP 주소가 아니라 데이터 링크 레이어 주소, 맥 어드레스죠.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액세스 리스트를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요즘 더 유리한, 왜냐 성능 저하가 더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CL이라는 것 자체를 IP 개념이 아니라
맥에서 막아버리자. 더 하위 단계에서 철저하게 막아버리자.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위치에다가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위치 인터페이스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설정해라. 이거는 중요는 하지만 아직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단순히 ACL 하면 다 IP를 막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AP와 인증키의 설정. AP가 뭘까요? 액세스 포인트죠. 무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무선에 대해서는 뭐 범위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무선은 요즘 정말 흔히 쓰일 겁니다. 요즘 스타벅스에 가셔도 그 인터넷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테헤란로 같은 거, 서울의 테헤란로나 아니면 뭐 종로나 이런 데 가시고 노트북 켜보시면 그냥 다 됩니다. 인터넷. 왜냐? 한국 워낙 좁죠. 좁은 나라에서 워낙 저 AP가 촘촘하게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AP를 쓰거나 이렇게 되면 그 무선 인터넷이 거의 전체 유선처럼 전체를 깔아버리게 되거든요. 지역 전체를 이제 커버가 되는데, 아직도 상당수의 회사들이 개념 없이 그냥 이거 사다 꽂으면 무선 된대. 특히 이제 아이텔 안 쓰는 회사들은 더 그게 크겠죠. 그냥 무선을 그냥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쓰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나 무선의 범위가 있죠. AP 같으면 AP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안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아무 데서나 여기서 PC 키면 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인증키, AP에다가 인증키를 설치를 해주면 서로 패스워드를 아는 사용자만이 쓸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설정을 무선 네트워크를 무선에는 사용하게 되면 인증키를 꼭 써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잘 되면 좋죠. 그런 나쁜 목적이 아니고 나 인터넷 좀 그냥 쓰자 그러면 좋지만, 보안상 분명히 큰 허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ACL의 구체적인 동작 과정을 다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 그림을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ACL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단계별로 조건이 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인풋 인터페이스로 트래픽이 들어왔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첫 번째 조건을 보고, 만약 첫 번째 조건을 통과했다. 그러면 바로 라우터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을 만약에 틀렸다. 첫 번째 조건에서 막아야 되는 거라고 판명이 됐다. 그럼 바로 드랍을 시켜버리거든요. 바로 폐기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지금 이 관이 우리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전체 트래픽의 양을 나타내는 그런 관이다 라고, 수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일장에 제가 흐름을 설명드릴 때 네트워크를 수도나 전기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트래픽이 계속 들어온다. 그런데 누가 우리 네트워크에 계속 매일 해킹을 하려 했는데, 그것이 맨날 FTP다. 맨날 FTP를 열려고 계속 찾는다. 아니면 핑을 계속 보낸다. 제일 빈번한 게 이거다. 그럼 어떨까요? 첫 번째 조건에다가 이 두 가지를 막아버리면 바로 폐기 처분이 되니까 라우터의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빈번한 걸 먼저 설정을 해주고 소소한 걸 나중에 설정을 해준다. 그게 ACL을 설정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개념이고요. 시스코의 ACL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ACL이 있고요, 확장 ACL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ACL은 스탠다드 ACL, 확장 ACL은 익스텐디드 ACL입니다. 여기서 기본과 확장의 차이는, 기본 ACL은 이 라우터가 트래픽을 검사할 때 조건이 한 가지입니다.
즉 출발지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요. 확장 ACL의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소라든가 출발지의 주소, 목적지의 주소, 출발지의 포트번호, 목적지의 포트번호, 뭐 프로토콜 타입, TCP의 흐름, 뭐 TOS, IP, 뭐 프리시던스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421페이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표 13-1 시스코 라우터의 ACL 번호라고 되어 있죠. 그 번호 ACL을 설정을 하실 때 이제 번호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번호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는 1번부터 99번 그리고 추가로 추가는 지금 그 구체적으로 써놓지 않았네요. 추가되는 번호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 번호하고 확장 번호 확장 100번에서 199번 그것이 기본과 확장 ACL이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들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확인을 하시고 실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네임드 ACL 즉 ACL에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죠. ACL은 기본 ACL은 1번부터 99번 확장 ACL은 100번부터 199번 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네임드 ACL 이것은 iOS 11.2 이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IPX는 제가 집어넣었는데 지금 바뀐 CCNA 시험에서는 IPX 부분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IP가 올 IP 즉 모든 통신망은 IP로 통합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IPX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이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기억을 하셔도 좋겠죠. 어쨌든 이 번호에 따라서 AC의 기본인지 확장인지 알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2쪽에 보시면 교재 422페이지에 LC의 설정 시의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장 이번에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본이 되는 내용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렸죠. 좁은 범위나 빈번한 조건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을 먼저 설정한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더 추가되는 기능들입니다. 사전에 모두 작성한 이후에 적용을 한다. ACL을 설정할 때 제일 실수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ACL을 설정해서 바로 실행을 시켜버리면 실수로 전체 네트워크가 다 다운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운이 되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는 모든 트래픽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장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을 주의해서 사전에 모두 작성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 ACL의 경우는 목적지에 가까운 인터페이스, 확장 ACL의 경우는 출발지에 가까운 인터페이스. 이 이유가 왜일까요? 기본 ACL의 경우는 기본 ACL의 조건이 되는 게 뭐였죠? 스탠다드 ACL이 검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거. 출발지 주소만을 가지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까운 인터페이스에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확장 ACL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조건을 다 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출발지에 가까운 인터페이스 설정을 해줘야 된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못 쓸 수도 있겠죠. 왜냐? 이 ACL을 설정할 때 우리 라우터에다 설정을 해야죠. 다른 사람의 라우터에다가는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목적지에 가까운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제일 좋은 목적지야 뭐 굳이 밖에 있는 ISP에 있는 라우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거기는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적인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처음 ACL 동작을 얘기할 때 마지막에는 조건을 안 주면 모든 트래픽을 다 막아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 첫 번째하고 맞습니다. 공통되는 내용이고요. 인터페이스에서 먼저 삭제하고 변경을 해야 된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실 설정 부분은 아직 안 다루고 개념만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저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 ACL은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조건들을 주고요.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4번 조건, 조건을 쭉 쓴 다음에 구체적으로 라우터에서 특정 인터페이스에다가 아까 뭐 인바운드 인터페이스나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에다가 이것을 들어오는 트래픽, 즉 인으로 해서 막을 건지 아웃으로 해서 막을 건지, 그게 바로 요 IP 액세스 그룹이라는 명령어인데요. 이걸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실제 많은 엔지니어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그냥 놔두고 인터페이스에 설정되어 대로 놔두고요. 이 조건들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액세스 리스트가 없으니까 동작은 하겠죠. 근데 그 추후에 설정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액세스 리스트 1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사용하는 번호, 이건 버릇이니까요. 아니면 ACL 10번 뭐 이런 식으로 쭉 설정을 하는데 아직 설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줄 설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ACL의 마지막에는 deny all이 적용이 되어 있죠. 한 줄만 쓰면 그때부터는 당장 동작이 시작돼 버리는 겁니다. 왜냐? 인터페이스에는 이 명령어가 벌써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먼저 삭제하고, 왜냐하면 ACL을 귀찮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사전에 다 안 쓰고 그냥 그때그때 한 줄씩 추가하려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을 시키려는 경우가 참 빈번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꼭 먼저 이거부터 삭제를 하고 그 다음은 ACL을 설정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 버릇이 되니까요. 그 참 중요한 거죠.